주재원 생활의 장단점. 이번 시간에는 주재원 생활의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의 가치관에 따라서 장단점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장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른 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재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주재원 생활의 장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재원 본인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다음 편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의 장단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국내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일상의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이 많지만, 주재원이 되면 현지 법인에서 본인 스스로가 경영층이 되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현업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주재원이 되면 국제 경제의 큰 틀 속에서 회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글로벌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외국어로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기업의 해외 사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주재원 경험은 진급 심사 시에도 가점 요소가 될 수 있고, 해외 법인에서는 실무를 현지 직원에게 이임하고 현업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내 조직에서 근무할 때보다 조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프 등 현지 특성에 맞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주재원 생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생활의 단점을 살펴보면,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당분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가 본국과 많이 다른 법인이거나 오지의 소형 법인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나서 귀임할 경우는 더욱 적응이 어렵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국내에서 급격하게 발전해가는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해 귀국 후 뒤처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근무는 진급 시 가점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특수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국내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진급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에서 실무를 떠나 의사결정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법인의 업무 강도가 국내보다는 낮다고들 하지만, 현지 직원들의 육성이 안 되어서 실무까지 주재원이 해야 할 경우는 오히려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 업무의 영역 확대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국내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국내 인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재원 생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